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파수의 샘플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ampling in frequency domain. 이제 이 복잡한 샘플링 이론을 왜 굳이 이 주파수 영역에서도 생각을 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죠.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푸리의 해석법을 이제 네 가지 해석법을 배웠어요. Continuous Time Fourier 시리즈,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Discrete Time Fourier 시리즈,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 네 가지를 공부했었죠.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 네 가지를 공부했죠. 자 이제 우리 이제 시리즈랑 트랜스폼을 묶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리즈를 이제 하나의 이제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트랜스폼을 이제 그 나름대로의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프레 시리즈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이런 성질을 가지죠. 주기 함수를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출력으로 나오는 주파수 도메인이 디스크리트하게 되죠. 주파수가 디스크리트하다. 그리고 트랜스폼들은 비주기 함수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고, 이 주파수 도메인이 컨티뉴어스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자, 이게 시리즈고 얘네들이 트랜스폼이에요. 이 컨티뉴어스한 주파수라는 건 어떻게 개념이 나왔었죠? 이제 주기를 무한정 크게 늘리는 거에서 출발을 했을 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거나 n이 무한대로 갈 때 t분의 k나 n분의 k가 연속 주파수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랜스폼들은 모두 주파수가 연속한 그런 연속 주파수 도메인을 갖죠. 그러면 이제 왜 이 프리퀀시 도메인을 샘플링이 필요한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푸리의 분석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적분 변환이라든지 복잡한 그런 수학적 계산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푸리의 분석 방법을 푸리 어널리시스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또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싶다는 이제 자연스러운 동기가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비주기한 일반적인 이산 신호를 분석하는 데는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일반적인 이산 신호는 그 신호의 길이가 유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호의 길이가 유한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인 이산 신호.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이산 신호를 푸리에 트랜스폼 한 결과는 주파수가 연속적이다. 연속한 주파수 도메인을 가진다. 이런 두 가지 주요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 해결책을 내놓은 게 이제 주파수 샘플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신호가 유한하지 않기 때문에 신호를 자르자. 그걸 이제 좀 수학적인 말로는 트렁케이트라고 하거든요. 트렁케이트 하자. 트렁케이트 뭐냐면 이렇게 이산 신호 n축에서 이런 신호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만 봅시다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0부터 n-1번까지만 봅시다. 총 n개. 왜냐면 이제 이산 신호를 보기로 했으니까 총 n개의 신호만 봅시다 하는 게 이제 트렁케이시죠. 이렇게 잘라버리자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주파수가 연속하기 때문에 주파수를 샘플링 하자. 주파수를 샘플링 합시다. 그렇게 하면 이제 연속한 주파수도 디스크리트하게 만들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컴퓨터를 이용한 푸리에 이제 트랜스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번,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제 위 두 개의 해결책을 이용해서 변형을 시켜 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원래라면 푸리에 트랜스폼이 n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n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fn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해결책을 적용해 봅시다. 1번 해결책을 적용하면 xf가 트렁케이시 된 것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n은 0부터 n-1까지 xn, 0부터 n-1까지만 보자 라고 하는 거죠. n개만.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해결책도 같이 써봅시다. 이제 1번 해결책을 쓴 곳에서 2번 해결책도 써봅시다. 그렇게 하면 f가 뭘로 바뀔까요? 원래 n분의 k에서 왔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산적인 시그널이었, 이산적인 주파수였죠. n분의 k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n은 0부터 n-1까지 xn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n분의 kn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첫 번째 해결책과 두 번째 해결책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이제 변형된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얘를 이제 일반적으로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렇게 정의가 되죠. x의 k는 시그마 n은 0부터 n-1까지 xn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n분의 k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을 유도한 셈이 됩니다. 이제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이란 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DTFT를 주파수 영역에서 샘플링한 겁니다.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제가 만들어 온 매트랩 피규어를 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빨간색 점이 DFT랑 결과고 파란색 선이 DTFT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이제 뭘 DFT와 DTFT 한 거냐면 xn이 1이거나 0인데 n이 0, 1, 2, 3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이런 함수를 이제 DFT 해보고 이제 DTFT를 해본 거죠. 사실 DTFT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DTFT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사실 좀 나중에 이거는 따로 강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래가지고 이 파란색 점들을 샘플 해놓은 게 DFT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까지는 했으니까 이제 샘플링된 프리퀀시가 샘플링된 주파수 응답은 타임 도메인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좀 더 자세하고 수학적인 샘플링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프리퀀시 도메인과 이제 타임 도메인의 관계.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을 샘플링 한다는 건 이제 타임 도메인을 셌던 샘플링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대신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타임 도메인으로 넘어간다는 것 뿐이죠. 이제 이런 프리퀀시 도메인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요. 얘가 이제 최소값이 마이너스 fs, 최대값이 이제 fs, 요런 이제 discrete time Fourier 트랜스폼이 있다고 합시다. xd에 f, 이게 있다고 합시다. 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fs랑 fs로 고정이 됐냐면 이미 샘플링을 한 함수라고 우리는 가정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선 샘플링 주파수가 변하지 않죠. 타임 도메인에서 샘플링을 할 때는 샘플링 주파수가 얼마가 됐을 때, 즉 이제 샘플링 주파수를 고정시키지 않고 변수로 봤을 때 그 다시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샘플링 주파수는 고정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fs에서 fs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최대 주파수가 fs, 최소 주파수가 이제 fs라고 적을 수 있고, 얘는 이제 아날로그 입장에서였고, 디지털 입장에서는 얘가 0.5, 얘가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또는 이제 오메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파이, 얘가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죠. 자, 이제 얘가 0이었고, 이 이제 연속한 이 함수를 어떻게 샘플링 할 것이냐, 그건 이제 이런 델타 함수를, 일정한 간격을 가진 델타 함수를 이제 xdf에 곱해 줌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점점 뭐 여기까지 점점점. 이제 얘를 몇 개를 델타 함수를 이 구간 사이에 넣어줄 것인가, 그 문제가 이제 샘플링의 문제가 되겠죠. 즉 xdf를 어떤 펄스의 임펄스 트레인의 곱으로 해준 걸 이제 샘플된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샘플된 함수는 그러니까 이렇게도 적을 수 있겠죠. DFT의 정의를 따르자면. 그래서 이제 이 PF를 어떻게 정하고 이게 어떻게 다시 타임 도메인에서 표현이 되는지, 그거를 알아보고자 하는 게 오늘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의아할 수도 있지만 PF를 이렇게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먼저 PF를 정의할 때 이 사이에 이제 델타 함수를 m개 넣는다고 합시다. m개 넣자. 즉 이제 샘플링을 할 때 샘플링하는 개수가 m개가 되게 하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델타 함수를 정할 때 이렇게 정해요. 시그마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f 마이너스 m분의 k.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긴 주파수 입장에서 봤으니까 여기가 주기가 되겠죠. 주기는 주파수 역수니까. 그 다음에 k번째,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쭉쭉 있겠죠. 왜냐면 얘는 이제 컨티뉴어스 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n분의 1을 나눕니다. 이 왜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증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함수가 이 함수의 continuous time Fourier 트랜스폼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k라고 할까요? 다시 똑같이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n 마이너스 k m이다. 이 함수의 푸리에 트랜스폼이에요. 얘가 이 사실은
꼭 저번 시간 타임 도메인에서 샘플링한 그 강의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게 상당히 길기 때문에 얘를 컨티뉴스 타임 프리에 시리즈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컨티뉴스 타임 프리에 트랜스폼을 시키면 이런 함수가 되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디스크릿이니까 디스크릿 타임 프리에 트랜스폼을 시키고 다시 디스크릿 타임 프리에 트랜스폼을 시키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 강의를 보고 꼭 참조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xsk는 이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다시 한번 xdf의 pf의 곱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얘네들은 다시 한번 이걸 적으면 xdf의 n분의 1 시그마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f 마이너스 n분의 k였는데 얘가 이제 타임 도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xn 원래 xn에다가 컨볼루션 pn이 되겠죠. 근데 pn이 뭐였죠? pn이 아까 얘였죠. 시그마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m-km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꼭 이 부분은 타임 샘플링 하는 강의를 꼭 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이제 xsn이라는 애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원래 함수에다가 컨볼루션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m-km이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의 n-km이다 라고 적을 수 있는 거죠. 간단하네요.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되죠? xn이 m을 주기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조금 비주얼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n축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xn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쭉쭉쭉쭉 가서 다시 그대로 xn이 재현이 되겠죠. 여기가 주기가 전체가 m, 주기가 m을 가지는 이런 xn이 얘가 이제 k번째 이런 주기성을 가지게 되겠죠. 얘는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제 타임에서 시간에서 이제 샘플링 했으면은 시간에 샘플링 한 건 주파수에선 주기성을 가지게 만들어주죠. 저번 시간에 그걸 증명했죠. 다음에 이제 주파수에서 샘플링을 하면 시간에서 주기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타임과 프리퀀시의 듀얼리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리에 트랜스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이제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은 이제 디스크릿 프리에 트랜스폼을 이렇게 적는다고 했죠. 얘는 0부터 n-1까지 xn에다가 exponential -j n분의 2파이 kn 이렇게 적는다고 했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 오소고널리티를 이용하면은 쉽게 xn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n분의 1에다가 k는 0부터 n-1까지 xk의 exponential j의 n분의 2파이
이 되겠죠. 특별히 어려운 게 아마 없겠죠. 예를 보면은 마치 DTFS가 이제 n분의 1이 여기 있어야 될 게 꼭 여기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유도의 원리가 DTFT를 바꿔서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n분의 1이 안 붙고 오소고널 성질 때문에 여기에 n분의 1이 붙게 되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xn에 이거 DFT 여기가 인버스 DFT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해드리자면 이제 추가를 하나 해드리자면 여기 이제 프리퀀시 샘플링을 배우고 나면 이제 타임에서의 에일리어싱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퀀시를 샘플링할 때 프리퀀시를 샘플링하는 개수는 그 시그널의 개수보다 시그널이 길이 개수보다 이제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샘플링 했던 걸 다시 타임 도메인으로 돌리고 난 다음에 다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돌렸을 때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에일리어싱을 피하기 위해서. 별로 뭐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듀얼리티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